자, 점유권의 효력입니다. 점유의 권리 추정적 효력,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그러니까 있죠. 다 추정되는데 무과실만 추정 안 된다는 말만 계속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점유의 적법의 추정이라는 말은 점유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본권이죠. 자, 이 본권을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추정력의 내용.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는 판정이 없는 한 정당한 소유자로 묻었다는 거야 추정합니다. 적법 추정은 점유자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익 불이익하고 상관없이 다 추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추정의 효과는 점유자 자신뿐만 아니라 제3자도 그 추정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자, 추정되는 것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로 물건뿐만 아니라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자, 간접 점유자인 임대인도 자, 점유를 적법하게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의 한계. 200조는 동산 물건에만 적용되고, 자, 왜 동산 물건에만 적용되냐 하고 물어봐 주세요. 그것은 부동산 물건은 뭐가 추정력을 갖기 때문이죠? 등기가 추정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자, 부동산 물건은 뭐가 추정력을 갖는다고요? 여기 써졌죠. 부동산 물건에서는 등기가 추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서만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와 해복자의 관계입니다. 의. 자, 먼저 점유자와 해복자라는 이 개념부터 이해합시다. 자, 우리 카메라를 빌려드렸어요. 자,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죠. 그죠? 그러면 이 돌려줘야 될 이분이 점유자고 돌려받을 나는 뭐죠? 점유를 해보겠죠. 해복자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카메라가 깨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또 이제 제가 소를 빌려드렸어요. 그러면 임차인이고 임대인인데, 자, 소가 중간에 새끼를 낳을 수도 있겠죠. 또 우유를 젖소여서 우유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이 우유나 새끼를 누가 수취하냐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유자가 갖냐? 해복자가 갖냐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본권에 의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던 자가 그 물건을 반환한 경우 그들 사이의 관계는 본권을 발생시킨 법률관계에 따라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 소유자와 본권 없이 물건을 점유하다가 반환하는 점유자 사이에 이해관계의 조절은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야 할 것이지만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01조, 202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자의 가실취득권. 점유자와 가실인데, 자,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세요. 자, 무슨 점유자? 자, 그러니까 본권 없는 자가, 점유하는 것이, 자, 본권 없음을 모르고 점유하는 것이 뭐죠? 선의 점유잖아요. 그죠? 자, 본권 없음을 모르고 점유하는 게 선의 점유자야. 그런데 선의 점유자는 무슨 수취권이 있다 그랬죠?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선생님도 양을 키고 있고 나도 양을 키고 있어요. 근데 내 양 한 마리 저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양인 줄 알고 전부 다 털을 깎아서 놓고 보니까 자기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돌려줬을 때 문제입니다. 자, 선의 점유자는 무슨 수취권이 있다 그랬죠? 가실 수취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양떼 속에서 많이 커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악의의 점유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악의의 점유자는 다 토해내야 됩니다. 자, 뭘 토해내야 돼? 다 토해내야 된다는 표현을
수치한 가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가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치하지 못한 경우 그 가실의 대가까지 보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와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전항의 규정이요, 전이항의 규정이요. 전항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악의의 점유자와 같은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선의의 점유자는 가실수취권이 있지만 악의의 점유자 그리고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가실수취권이 없습니다. 자, 선의의 점유자가 수취할 수 있는 과실은 천연과실. 그러면 자, 예컨대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라든지 아니면 소 새끼라든지 이런 게 천연과실. 특히 천연과실은 가수원에 열린 가실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자 같은 것은 뭐일까요? 차임이나 이자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을 모두 포함하며 물건의 사용이익도 과실과 마찬가지로 사용이익 취득권도 있습니다. 자,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더라도 불법 행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므로 수취한 가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판례는 반환 범위 내에서는 자, 이 규정이 적용되는데 알 것 없겠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에 그러니까 750조부터 불법행위고 749조까지가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판례는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자,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취소될지 모르고 무효인 줄 모르고 매수인이 점유하는 건 선의점유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수원이 거래됐어요. 그래서 매수인이고 매도인인데 이 매매계약이 취소돼서 소급하여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그 가수원이 자기 건 줄 알고 가실 따먹고 팔기도 하고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그럴 때 그것이 천연가실이잖아. 그죠? 그럴 때 이걸 다 돌려줘야 되냐고 문제입니다, 지금. 자, 판례는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선의 매수인에 대해서 제201조 제1항의 적용을 긍정하는 반면 계약 해제의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자, 548조에 의해서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의 해제는 원상회복이고 무효나 취소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자, 취소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죠.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일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선의 점유자의 가실취득권이 인정되지만 계약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원상회복의 문제니까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다 돌려줘야 돼요. 이럴 때는 과실수취권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원상회복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회복? 원상회복.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계약이 해제되면 무슨 회복의 문제고 원상회복의 문제고 무효나 취소가 되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의 문제니까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조금 계속 하다 보면요, 쌓여요, 지식이.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자, 점유물 자체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얘기입니다. 자,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훼손될 때 악의의 점유자는 고쳐서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자, 부셔진 그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것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주 점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타주 점유자였잖아요. 예, 악의의 점유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타주 점유자는 이 카메라를 빌려간 사람이 타주 점유자잖아요. 카메라 부셔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멸실되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고, 자, 그렇죠. 근데 선의의 점유자는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본권 없음을 모르고 점유한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고 써져 있죠.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부셔지면 부셔진 채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 즉 고의 가시로에 의하여 점유물이 멸실 훼손될 때 점유자는 점유물의 회복자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의 범위는 선의 악의에 따라 다릅니다. 선의 악의의 점유자에서 선의 점유자이면서 자주 점유자는 현존 이익만 배상하고 선의 점유자이면서 타주 점유자 그리고 그 밑에 악의 점유자 다 합쳐서 자 뭐죠?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더 헷갈리니까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현존이. 그러니까 이제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현존 이익을 배상하고 선의의 타주점유자냐, 악의의 점유자나 타주점유자는 전부 다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본권없음을 모르고 점유하는 사람이 자, 무효나 취소가 될 줄 모르고 가수원을 매수해서 사과도 따먹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뭐 돼버렸어? 취소돼 버렸어. 그러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죠. 그러면 이제 돌려줘야 되겠죠. 이제 원상회복으로. 아, 죄송합니다. 부당이득 반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럴 때 사과 딱 먹힌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데. 이해됐죠? 근데 임차인이나 뭐 이런 쪽에 타주 점유자라든지 이런 악의의 점유자라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자,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했는데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은 머릿속에 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습니다. 자, 무슨 비하고 무슨 비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 비용 상환하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자 돌려줘야 될 우리 임차인은 점유자고 돌려받을 날은 회복자죠. 그럴 때 이제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행사하는 구조가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의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필요비는 그 물건을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비고 유익비는 그 물건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이 유익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자, 이게 이제 필요비라고 그랬죠.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점유자가 가시를 수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시를 수취하는 점유자 하면 점유자가 가시를 수취하는 점유자 할 때 이때 가시를 수취할 때 이 과실은 사용이익도 가실로 봐요. 무슨 이익도 가실로 본다고요? 사용이익. 그렇다면 임차인은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어, 안 얻고 있어? 그러니까 과실을 수취하고 있는 점유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어도 무슨 필요비는 청구 못 한다는 거죠? 통상의 필요비. 이건 청구 못 한다는 겁니다. 자, 통상의 필요비면 전기세나 물세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건 청구 못 해요. 알겠습니까? 자,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는 그 가액의 증가가 꼭 뭐예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증가가. 자,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라고 했죠. 그래서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요. 누구의 선택에 따른다 그랬죠? 회복자가 선택을 해요. 회복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에 쫓아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점유자의 선택이 아니에요. 누구 선택이에요? 회복자의 선택이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 임대인이고 임차인이신데, 자, 뭘로 하냐면은, 그, 에? 아니, 그,
횟집으로 합시다. 자, 횟집 임차인이고 나 임대인이야. 근데 횟집일 줄 모르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횟집으로 썼어요. 그럴 때 이제 사용이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과실을 수취하는 점유자니까 통상의 필요비에 대해서는 자, 기간이 끝나더라도 청구 못 합니다. 특별한 필요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횟집을 하면서 진입로를 다시 닦아줬어요. 그러면 그 횟집의 그 가치가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리고 횟집에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뭐죠? 그러니까 수족관 같은 것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거기를 횟집으로 쓸 것 같으면 유익비가 됩니다. 원위치 시킬 것 같으면 유익비는 아니죠. 자, 그럴 때, 자, 진입로로 합시다. 자, 진입로를 뚫었는데 이 진입로 때문에 이 임대차 대상 목적물의 가치가 오른 것과, 자, 두 번째, 이것 때문에 들어갔던 객관적 비용이 있죠. 도로 뚫을 때. 그죠? 이 둘 중에 내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상환해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선택에 따르라 그랬죠?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자, 전항의 경우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 자,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러니까 갑자기 돈 내려고 하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간의 허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나는 길로요. 실제로 임대차 기간 같은 것이 끝나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필요비나 유익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복잡해요, 생각보다. 자, 필요비의 상한. 필요비란 물건의 보존. 자,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같이 물건 자체에 기여하는 비용, 보험료나 물건의 보관 비용, 기계의 점유자가 그 기계 장치를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을 말하며 지출의 결과와 무관합니다. 점유자가 그가 지출한 필요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뭘 수취하는 점유자? 과실을 수취하였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임시나 특별 필요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과실을 수취하는 점유자는 그 물건을 통해서 사용이익을 누리고 있는 자는 과실을 수취하는 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못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익비. 자, 물건의 개량 비용 유익비입니다. 유익비란 물건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과 같이 물건의 가치를 증대하게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필요비와 달리 점유자가 지출한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뭐다는 경우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요. 누가 선택한다는 게 이게 시험에 꼭 나와요. 자, 점유자의 선택에 따라 이게 함정입니다. 박자가 헷갈려 버려요.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 또는 어합니다. 어합. 미시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자,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상한 청구권의 행사 시기.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을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회복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상한 청구권의 상대방.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점유자가 그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비용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그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임대차를 해주고 내가 소유권자를 바꿔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한 청구권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아니야, 이제 말을 잘못했어. 그 행사할 당시에 점유자가 그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점유자가 그 당시의 점유자가 그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자, 그러니까 무슨 당시의 소유자예요? 그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비용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상한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사람이 특정돼요. 그래서 소유권자가 저쪽으로 바뀌어도 누구한테 행사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비용상한 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자, 필요비나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점유자의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유치권이 굉장히 많죠. 지금도 돌아다니시다 보면. 왜 유치권이 만들어지냐 말은요. 자, 어떤 건물에 인테리어 업체가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의 가치가 올라갔죠. 유익비가 됐죠.
그러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행사를, 공사비를 줘, 안 줘? 안 주죠. 그러면 결론으로 그 목적물을, 자,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이니까 이가 일종의 담보 물건의 하나인 유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치권은 물건이고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복잡한 법률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자,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그 당시에 소유자한테 행사해야 돼요. 채권 채무 관계니까 공사 맡긴 사람한테 청구해야 돼요. 그죠? 이 돈을 받을 때까지 나는 이 목적물을 못 얻는 거예요. 유치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누구한테든지 다 행사해야 되잖아요. 경락자한테도 당연히 행사해버립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경락자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원래의 그 맡겼던 그 공사비 있잖아. 이 공사비를 생각하고 경락받아야 돼요. 그래서 대신 변제하는 대의변제의 구조가 돼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안 그러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이 이거 좀 문제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앱스 건물만 해도 몇 푼 안 된 그 공사비로 저 큰 건물을 20년째 유치하고 있어요. 좀 문제 있지 않나요? 강제적으로라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악의의 점유자는 점유자에게도 무슨 상한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비용 상한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필요비, 자, 비용 상한 청구권이 무슨 비라 그랬죠?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점유권에 기한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자,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이란 점유자가 점유를 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방해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로서 본권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일종의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통은, 자, 법조문의 표현은 점유의 해수, 보유, 보존이라고 되어 있죠. 공부했어. 자, 뜻은 뭐죠? 점유물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을 말합니다. 자, 점유보호 청구권의 당사자. 점유보호 청구권은 직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고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자, 자력구제권은 간접 점유자가 행사할 수 없지만은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아까 기쁨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자, 본건의 유무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조건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 청구권. 자, 점유보조자 이자는 뭐가 없어요? 점유권이 없죠. 그러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의 상대방. 점유보호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를 침해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경우 침탈자뿐만 아니라, 자,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 또는 침탈자의 상속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상대방은 스스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이며 그 특별승계는 상대하에,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채권이에요, 채권. 그러니까 채권은 어떠죠? 사람이 사람한테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니까 채권 채무 관계는 특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승계한테는 행사하지 못합니다. 자, 점유보호 청구권의 종류. 이 앞 시간에도 슬쩍 얘기했지만 다시 나와요. 자, 점유의 해수, 보유, 보존입니다. 자, 뭐라고요? 점유물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입니다. 지나는 길로 있기 전에 한 번만 이런 생각 한 번만 해봅시다. 자, 한 필지의 토지의 경계선이 여기인데, 그냥 여기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쪽 건물이 이쪽을 침범하거나 공사 자재를 쌓아놓거나 아니면 무너질 위험이 있어. 자, 그런데 이 사람 소유자 갑이, 여기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을이라고 합시다. 이 갑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 보존되기 안 돼 있다든지 하지. 아니면 진짜 소유자인 A와 뭐 다투고 있다든지. 그래서 자신이 본권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실제로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죠.
그러면 소유권 같은 본권에 기해서 철거를 구하는 것이 아주 쉬운 건데, 예, 그거 입증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간편하다는 거예요. 현재 점유를 지금 갑이 이 영역 내에서 점유하고 있는데 을이 점유를 침범하고 있다. 그래서 점유권의 침해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이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필요, 그리고 그걸 인정할 필요가 거래계에서는 충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끄떡끄떡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인정하시겠어요?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204조가 점유의 해수, 205조 점유의 보유, 206조가 점유의 점유의 보전입니다. 그래서 해수, 보유, 보전이에요. 자,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을 당할 때는 그 물건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 반환 및 미시입니다.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행사 못하고 꼭 침탈자한테 행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 승계인이 악의일 때는 그자한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점유권, 본권에 기한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은 이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점유권에 기해서는 반드시 몇 년 내 행사라고 그랬죠? 1년 내 행사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 경계에 점유하는 영역을 침범해서 건물을 건축했다든지 막 건축자재를 쌓았으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으로 행사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몇 년 내에 하라는 거죠. 근데 1년이 넘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점유권에 기해서는 못해. 그럼 뭐에 기해서 해야 될까? 소유권 같은 본권을 입증해서 행사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점유를 침탈당했을 것, 침탈자의 고의 가시는 불문합니다. 자, 침탈자의 고의 가시는 불문해요. 자, 여러분이 살아온 어떤 시골 임야에 또는 밭에 누군가 건축자재를 잔뜩 쌓아놨거나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쳐서 거기서 농사 짓고 있으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가 더 쉬워요. 뭐에 의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권을 입증하기는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근데 그건 나 모르고 해놨네. 그렇게 고의 가실 같은 걸 입증해야 된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고의 가실을 불문합니다.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런데 아까 제가 반환 청구권을 간접 점유자도 행사하려면 그 침탈자한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누구한테 반환하라고 청구해야죠? 직접 점유자한테 반환할 것을 청구해요. 그래서 직접 점유자한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직접 점유자가 거절했거나 반환받지 않을 때는 어때요? 자기가 받으면 돼요. 다만 직접 점유자가 물건을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간접 점유자가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 앞에 제척기간 할 때 지속권 행사는 안 날로부터 3년, 있는 날로부터 10년이었는데 이게 제척기간이다. 그런데 이 제척기간이 다 이런 기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점유보호 청구권 같은 건 아주 짧게 되어 있다. 이런 거 공부하신 적 있어요?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되고 이게 제척기간이고 그 안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의 보유, 즉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때 그 방해 제거 어합니다. 어화가 아니에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1년이 경과되거나,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공사가 완성될 때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다시 봐요. 지금 이 경계에서 이 갑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이쪽이고 을은 여기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침범을 해서 건물을 건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자, 이것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공사 시작해서 침범한 지 몇 년이 지나버렸어.
1년이 지나버렸죠. 그럴 때는 자, 본건에 기해서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 그것은 이제 차치하고 점유권에 기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권만 가요. 몇 년이 넘어버리면. 예. 왜 그러냐면은 1년 정도가 저렇게 침해되어 있으면 점유의 축이 갑에서 어디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죠. 반대로. 을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죠. 아니, 점유는 원래 성격상 사실상의 지배가 있으면 점유권이 있는 거잖아. 그렇다고 좀 해줘. 자, 그래서 공사가 완성될 때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손배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방해란 점유 침탈 이해의 방법으로 기존의 점유 상태에 대한 침해를 받는 경우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고의가실 같은 불법행위의 요소하고 상관이 없어요. 방해의 제거 앤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방해가 중단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하여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 착수한 지 몇 년이 지났어. 1년이 되거나 공사가 못 돼버렸어요. 완공된 경우는 자, 이럴 때는요. 점유의 축이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저 갑과 을에서 을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건에 기해서는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본건에 기해서도 철거를 못 구한다고 하면 법적 상식이 안 맞죠. 자, 그런데 점유권에 기해서는 더 이상 철거를 구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공되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고 이럴 때는 뭐만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출소기간입니다. 자, 점유의 보전, 즉 방해 예방 청구권인데 역시 똑같은 그림입니다. 여기에 지금 건물이 있는데 이쪽에 공사하는 을이 지하실 공사를 기피함으로써 이 건물에 무너질 위험성 같은 것이 있을 때 자,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여러분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걸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죠. 그럴 때 거기에 기본이 방해 예방 청구권이에요. 저 공사를 함으로써 건물이 도개될 위험성을 방지해달라. 아니면 손해배상 담보금을 좀 많이 넣어주라. 난 못 믿겠다 저거. 무너져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방해 예방 청구권을 전제로 해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공사 더 이상 못해. 그리고 조건으로 뭘 달아놔야죠. 안전하고 손해배상 담보금 많이 넣어놓고 시작하라고 해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남 지하실 공사할 때 지하층 팔 때 있죠. 같이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저거 안성하고 나는 나중에 하지 그러면 엄청 방해가 많아요. 건물이 3면 소유자가 다 들면 3군데 다 방해 예방 청구권. 안 믿네. 안 믿죠. 그러니까 무슨 뭐죠? 요새는 그 지하 연속벽 공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지하에서 이렇게 파가면서 벽을 이렇게 막아가면서 해서 별로 흔들리지도 않거든요. 그래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자,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그 방해 예방, 자, 뭐라 그랬죠? 또는, 자, 미시였어, 아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야. 손해액이 지금 입증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손해배상 뭐예요? 담보 청구권이에요. 자, 그리고 1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전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된다.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은 담보를 청구하는 것이다. 자, 공사로 인하여 방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자, 간접 점유자의 보호입니다. 전 3조의 청구권은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아까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고 그랬었던가요? 없다고 그랬었던가요?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전 3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한 경우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 그랬죠. 예, 그 물건을 직접 점유자, 자,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할 때 자기가 직접 반환받을 수 있으십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입에다 붙여놓으세요. 자,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점유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점유권에 기해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유에 기인한 소를 뭐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어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뭐 굳이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없는데, 자, 여기에 지금 건물이 하나 있고 갑이 있어. 건물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을인데 이 사람이 이 경계를 침범을 했어. 그러면 방해 제거 청구권을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재판부는 네가 본권을 입증하라, 소유권을 입증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전에 네가 점유를 갑이 했구나. 을이 이 점유의 경계를 침탈했구나. 이걸로만 판단을. 본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점유권의 침탈이 있는가 없는가로만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저런 경우 갑이 본권의 입증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갑이 패소해버리잖아. 침탈자는 누군데? 그죠? 그러니까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유에 관한 소가 제기되면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고 점유권만 갖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점유의 소란 점유보호 청구권에 의하여 제기된 소를 말하며 본권에 의한 소란 소유권 기타 실질적 권리에 의하여 제기된 소를 말합니다. 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항변으로 이를 기각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소유자가 자기의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점유권에 기해서도 반환 청구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의 소는 전혀 그 기초를 달리하므로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일방이 타방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없습니다. 따라서 양자의 소를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고 따로 제기할 수도 있고 한쪽은 패소, 한쪽은 승소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어떤 경우라도 한쪽만 승소만 반환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야기 말이 나왔으니까 어떤 소를 제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카메라를 갖고 도망가 버렸는데 내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인데 내가 바보같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소송 과정에서 자, 입증함으로써 유리한 자가 입증해야 되니까 내가 소유권자임을 입증하는데 이 카메라를 내가 있죠. 사실은 어디서 산지 기억이 안 나. 외국 여행 갔을 때 몰래 훔쳐온 거야. 그럴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그럼 본권을 입증 못해. 자, 그런데 점유권이 내가 이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었고 침탈했다는 그 상황만 입증하면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이해했죠? 그래서 두 소송이 같이 제기하는데 실제 실무적인 얘기입니다. 두 소송이 같이 제기되면 자, 제일 처음에 나 소유권자가 맞다 그러는데 소유권자 입증하기가 겁나게 곤란하니까 그쪽은 소를 그냥 계속 유지하지 않고 점유권에게만 유지하거든요. 그러면 본권이 소유권을 패소해버려요. 그런데 상관없잖아. 점유권에 의해서만 승소해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패소하면 저쪽이 된다는 말이 아니야. 패소하면 이 소송만 졌다는 거고, 자, 저쪽에서 이겼다라는 말은 반소에서 승소했다고 그래야 돼. 소송 관계에서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점유권에 의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유자로부터 점유물 반환 청구에 소를 제기당한 소유자는 그 소송에 방어 방법으로 본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력 구제권입니다. 자, 아까 간접 점유자는 자력 구제권이 없다 그랬죠. 그죠? 점유권은 있는데 자력 구제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는데 무슨 구제권은 있다? 이걸 점유의 간념화 연상으로 공부했습니다. 자,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의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력으로, 자,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방위할 수 있습니다. 자,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 부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산일 때는 현장 또는 추적까지 인정됩니다. 현장에서 또는 추적까지 인정돼요. 그래서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
부정이 침탈 또는 방해할 때는 방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한 필지의 토지를 농사 짓고 있는데 저쪽에 이 경계선 밖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갑자기 좀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비닐하우스를 치려고 우리 경계를 넘어서 막 오고 있어요.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자력으로 방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고 자력으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카메라를 갖고 도망가시는 분이 있죠. 이게 동산입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얻을 수 있어. 배제할 수 있고, 자, 근데 갖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죠? 현장에서 또는 추적해서 뭐할 수 있게 나요? 탈환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뭐할 수? 탈환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이걸 왜 자력구제라고 했죠? 자, 모든 권리관계는 법원을 통해서 법적 다툼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법조문에는 지금 법적 다툼으로 해결하는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라 뭐라는 말을 쓰죠? 방위, 그 다음에 탈환, 추적, 탈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적 절차를 묻는다는 거예요. 즉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봐봐. 자,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내 카메라를 갖고 도망갔는데 막 선생님 달리기 잘하시겠네. 막 쫓아갔는데 잡았으면 몰랐는데 못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만났습니다. 카메라를 탁 들고 다니셔요. 자, 탈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조문이. 그러니까 탈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환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식으로 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력구제권은 이렇게 자, 즉시 탈환, 추적 이럴 때 현장과의 급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자, 준점유라고 보통 합니다. 보통 권리를 사실상 지배할 때 준점. 자, 여러분은 이런 거 있죠. 어떤 채무변제에서 영수증 같은 것을 점유하고 있으면 뭐죠? 그 변제를 받을 권리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뭐죠? 그래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정당한 변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저 제목을 읽어보라고. 소유권. 자, 모든 물건의 시작은 뭐죠? 본권 중에 본권이 소유권입니다. 자,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을 공부하시기 전에 잠시 뭐 됐다고 할까요? 쉬었다가 마쳤습니다.